1인 창조기업의 업종별 특성을 맡은 김혜선입니다. 본 강좌에서는 최근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1인 창조기업의 필요성과 지식 서비스의 업무 내용, 그리고 업종별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의 개념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중기청에서는 지식 서비스업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1인 기업 및 프리랜서다라고 정의한 바 있고요. 주간동화에서는 1인 기업이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자본금 5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 등의 형태로 대표자를 포함한 종사자가 한 명의 기업을 뜻하는 용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1인 창조기업협회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술 전문 지식 등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1인 중심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기업 형태로는 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와 같은 법적 기업과 프리랜서, 예비 창업자와 같은 잠재적 기업인이다 라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정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적어도 정규직으로 어떤 인력도 고용하지 않고 한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의미하는데, 최근 IT 기술과 아웃소싱의 발달로 시공에 구애받지 않은 유연한 사업 조직으로서 초소형 기업, 즉 마이크로 비즈니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경영학 문헌에서 사용하는 이 랜서와도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랜서는 인터넷에서 전자적으로 연결된 프리랜서로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합 집산을 하는 근로 형태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1인 기업은 프리 에이전트나 프리랜서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창조기업은 전통적인 기업과는 달리 창조와 제작을 통해 타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가진 사업가로서 새로운 지식 노동자 혹은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지배하고 능동적으로 에너지와 자산을 활용하고 또한 그런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1인 창조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1인 창조기업은 왜 등장한 것일까요? 크게는 금융위기와 대여건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실직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도산에 따라서 일자리가 부족하고 1인 창업 지원을 통한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등장을 했을 것입니다. 최근 한국문화산업포럼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화산업 중심으로 향후 지식서비스, 전통유산, 뉴미디어 등으로 창조산업의 범위가 확대가 된다면 그 비중은 더욱 확대가 될 것이라 하였고요. 1인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약 73%입니다. 그 도전을 하는 이유도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하거나 고소득을 열망하는 그런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창업에 대한 열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창업 관심도와 열의에 비해서 실제 창업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 평가 결과 중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은 181개국 중에 126위 정도로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의 경우에 1인 창조기업 창업을 통해서 실업률을 대폭 낮춘 바 있고요. 독일의 경우에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업률을 감소시켰습니다. 다니엘 핑크의 프리 에이전트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책에서는 미국 직장인의 50% 이상이 1인 기업 혹은 초소형 기업으로 전환되었음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1인 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특성으로는 영감, 창조성 및 혁신 이해에 위험 감수, 통제, 자기의존, 적응성, 자율성, 성취 동기 등을 들 수가 있겠고요. 창업자 대상은 전직 기업체 직원, 혼자 힘으로 평생 직장을 새로 해보려는 노인들, 국적을 불문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집안일을 하고 있지만 다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주부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창업 비용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소비업이나 제조업 창업에 비해서 매우 적고요. 가장 큰 장점으로는 무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1인 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의 능력입니다. 창업자가 회사의 소유나 관리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고부가 가치 창출 업종이 많아서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또한 핵심 역량을 갖춘 전문화된 영역에 집중할 수 있으며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사 개념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이랜서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고용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자신이 고용자가 아닌 자기 고용을 의미하고 비정규 고용 및 프리랜서 고용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지식 기반 직업으로서 직업 지휘적 개념을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 기업의 운영 형태 측면에서 볼 때는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되는 사업자 등록자와 비등록자로 구분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라고 지칭이 되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개인이 한 경우와 법인이 설립을 한 후 개인이 법인의 대표 사원이면서 유일한 정규 고용인인 형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의 유형은 인터넷 쇼핑몰과 소프트웨어, 인터넷 서비스, 컨설팅, 디자인, 전시, 문화, 관광, 저술, 시나리오 제작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최근 1인 기업이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민간 비즈니스 센터를 전국에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무 작업 공간이나 회의실 등 비즈니스 공간과 세무, 법률 등 전문가 상담, 그리고 공동 비서 등의 경영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매업과 운수업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개인 서비스업이 그 다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지식 서비스로의 많은 부분이 변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1인 등록 기업 수도 2005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매년 8,000개 이상씩 그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1인 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 평가 결과 중 국내 창업 학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나가야 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1인 기업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이 창조 경제인데요. 산업 경제에서 지식 경제로, 지식 경제에서 창조 경제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서로 비슷한 가격대와 기술적 품질을 가진 수많은 상품의 홍수에 직면해 있어서 기업은 더 이상의 전통적 방식으로는 승부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생산 요소로의 창조성이야말로 미래 사회에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인 기업은 공급 차원에서 이미 인터넷, 뉴미디어, 정보 등의 첨단 기술에 의해서 개인의 창의성을 보다 용이하고 저렴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요. 조직화된 기업만으로는 이에 대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1인 기업의 사업 아이템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무궁무진합니다. 여기에서도 주목할 점은 나만의 새로운 아이템이 사업 아이템으로 창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